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에서 석박 통합과정으로 있는 허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액티브 러닝이라는 주제 중에서 오픈셋에 대해 다루는 메타쿼리넷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액티브 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러닝이라는 것은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적절한 데이터를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선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 어노테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레이블링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선택적으로 어노테이션을 수행해서 어노테이션 코스트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지고 있는 소수의 또는 가지고 있는 이미 레이블링된 데이터셋을 통해 모델을 학습하고 나머지 언레이블 데이터가 무수히 많이 있을 텐데 그 데이터들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무작위로 또는 전부 다 어노테이션을 하는 것은 코스트가 많이 들고 모델 성능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이 모델 성능에 도움이 될지를 파악하도록 그런 선택 전략들을 제안하는 것이 액티브 러닝의 주된 연구 방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을 반복하며 학습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레이블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사전에 정의한 개수만큼 쿼리를 선택을 해서 선택된 쿼리에 대해서만 휴먼 어노테이터가 레이블을 수행하고 그러면 수행된 레이블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셋에 합친 뒤에 다시 모델을 학습하여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이제 사전에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성능을 도달할 때까지 과정을 반복하며 진행되는 것이 액티브 러닝의 방향입니다. 액티브 러닝에서의 그 간략한 노테이션과 그 흐름에 대해서 토이 이그젬플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레이블이 달려있지 않은 데이터셋이 모여있는 것을 unlabeled data poo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학습을 위해서 레이블링 되어 있는 것을 large SL이라는 노테이션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습에 사용되는 모델이 있을 테고 모델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선택할 것인지를 이제 정의하는 쿼리 스트레치라는 방법이 이제 액티브 러닝에 사용되는 그런 전략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선택할 데이터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를 지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쿼리 또는 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이 반복 수를 이터레이션 또는 라운드라고 해서 large R로 표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사실 이 사이클 자체를 몇 번 돌려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 벤치마크 상에서 실험을 위해서 large R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고 이 R 번만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이클을 반복하며 초기 데이터셋, 레이블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그리고 학습된 모델을 통해 이제 unlabeled 데이터로부터 사전에 정의한 쿼리를 선택하고 쿼리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수행한 뒤에 기존 레이블 데이터셋과 합친 후 선택된 쿼리들은 기존 unlabeled 데이터로부터 제거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보면서 살펴보자면 맨 왼쪽에 모든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이렇게 분포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지금 색상은 클래스를 표기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클래스를 알 수 없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컬럼에 있는 레이블 데이터셋은 처음에 이 무수히 많은 데이터로부터 레이블링 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가정을 합니다. 나머지 이제 X로 표시된 이 데이터들이 아직은 레이블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셋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오른쪽은 이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분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블 데이터셋으로부터 먼저 모델을 학습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맨 왼쪽처럼 디스전 바운더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형성된 디스전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이제 테스트 셋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현재는 84%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를 기준으로 언레이블 데이터셋으로부터 가장 언서테인티가 높은 데이터를 선택해주게 됩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디스전 바운더리부터 가까운 이 엔트로피가 높은 샘플을 선택하는 이유는 모델이 아직은 좀 불확실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샘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샘플들을 레이블링을 수행해 주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학습을 했을 때 조금 더 어려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맞추게 된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다음 라운드 이 세 번째 로우를 보시면 테스트 셋에 대한 성능이 89.6으로 조금 더 향상된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사전에 이제 정의한 쿼리 스트레치 방법이 엔트로피 샘플링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디시전 바운더리의 기준으로 조금 더 언설테인티가 높은 데이터 샘플들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된 샘플들을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이제 레이블링을 수행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보통 액티브 러닝에서는 표현하게 됩니다. X축에는 현재 사용된 레이블 데이터셋 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Y축은 이때의 성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금 더 모델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학습을 하게 되면은 수집할 때마다 성능이 조금씩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여기서의 검은색 점선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트레이닝 데이터셋 250개를 가지고 모두 학습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100개밖에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250개만큼 데이터를 레이블링해서 학습했을 때의 성능과 유사하게 빠르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 코스트를 줄이면서 모델 성능을 빠르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액티브 러닝의 방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액티브 러닝,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딥러닝 기반의 액티브 러닝 방법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쿼리 스트레치라는 것이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어떤 쿼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딥 액티브 러닝에서 풀 베이스드 전략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방금 전에 이제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렸었던 그런 엔트로피 샘플링 방식 같은 것들을 uncertainty를 기반으로 하는 쿼리 스트레치 방법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쿼리를 선택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제한된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뽑은 샘플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다양성을 좀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쿼리를 뽑는 방식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uncertainty와 diversity를 같이 고려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쿼리 스트레치 방법들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이 러닝 로스를 기준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소개드릴 논문에 이제 메타쿼리넷도 러닝 로스의 이 하나의 개념을 활용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러닝 로스부터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로스라는 것이 이제 제한된 그 목적, 그 동기는 모든 딥러닝 모델이 어떤 태스크를 학습하든지 결국에는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내뱉는 로스를 예측하는 모듈을 구성해서 어떤 태스크든 적용할 수 있는 액티브 러닝 방법을 제한한 것이 러닝 로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ncertainty라는 것을 이제 로스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겠다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할 때 로스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로스가 실제로 얼마만큼 나타날 것인지 여기 그림 아래에 보시면은 따로 그거에 대한 로스를 예측해주기 위한
로스 프레딕션 모듈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해 주게 됩니다. 레이어 그 네트워크 중간 레이어마다 이렇게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이랑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리고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 세 가지로 구성된 이런 모듈들을 각각 넣어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통해 실제로 로스가 얼마만큼 나올 것인지를 예측해 주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보시면은 학습에 사용할 타겟 로스 이것은 타겟 프레딕션 값과 실제 그 타겟에 대한 정답 값 사이에 이 차이를 가지고 보통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실제 로스인 것이고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이 실제 로스가 얼만큼인지를 예측한 로스 프레딕션입니다. 그러면 이 또 둘 간의 차이를 가지고 로스 프레딕션 로스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약간 이 말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실제 로스가 얼만큼 나왔는지에 대한 예측 로스를 가지고 그 차이를 계산한 것이 로스 프레딕션에 대한 로스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타겟 프레딕션과 타겟 그라운드 로스 간의 로스는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학습을 통해 이제 최적화를 해 나가는데 마찬가지로 이 타겟 로스와 로스 프레딕션 간의 차이로 나온 이 로스 프레딕션 로스도 이걸 가지고 최적화를 수행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로스 펑션을 가지고 최적화를 할 것인가? 요게 또 관건이 되는데 이때 MSE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MSE를 적용했을 때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델이 학습하면서 결국엔 이 타겟 프레딕션이 타겟 그라운드 트루스에 굉장히 가깝게 잘 예측하게 되면은 타겟 로스가 처음 학습했을 때보다 스케일이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의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못 맞춤에도 MSE 로스를 적용하게 되면은 잘 맞추는 것처럼 로스가 수렴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통해서 학습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좀 다른 로스 펑션을 적용해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랭킹 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로스 프레딕션 로스에서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치 내 저희가 이제 학습할 때 배치 사이즈를 정해두죠. 그래서 배치 사이즈 내에서 데이터를 두 개씩 묶어줍니다. 그래서 페어 형식으로 구성해주게 되고 그리고 이 페어로 구성된 각각의 i와 j 둘 간의 로스 간 차이를 통해서 우위를 판단해서 그게 정확하게 예측된 것과 실제 로스 간의 순서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를 가지고 로스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예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제 왼쪽과 같이 이제 8개로 배치 사이즈가 정의되어 있다라고 보고 이 첫 번째 컬럼은 실제 로스 값이고요. 두 번째 컬럼은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통해서 나온 로스 프레딕션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배치 내에서 페어로 묶어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각 행마다 페어로 짝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수식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계산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인디케이터 펑션을 보시면은 여기서 조건이 i 번째가 j 번째보다 큰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i 번째가 j 번째보다 작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결과를 보시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결국에 또 붙어 있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i 번째 예측 로스와 j 번째 예측 로스 간의 차이는 0.9입니다. 0.9이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해주게 되면은 0.9가 나오죠. 그래서 로스가 0.9로 로스 프레딕션 로스가 0.9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마찬가지로 0.8 그리고 1.5가 지금도 i 번째가 j 번째보다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인데 음수가 붙어서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측값을 보시면은 0.6이고 1점입니다. 이 차이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0.6이 되죠. 그랬을 때 이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0.6이 되는데, 이때 최대값 0과 0.6 둘 중에 큰 값을 고르는 것이니까 0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쭉쭉 넘어가 보게 되면은 1과 0.2 이기 때문에 i번째가 더 커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리고 예측값을 보시면 0.2와 0.5 그래서 마이너스 0.3이 나오는데, 이 둘을 곱해서 0.3의 로스 프레딕션 로스가 계산이 되고요. 1.2와 0.9 그리고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앞에 게 i번째가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예측값을 보시면 0.6과 0.4 두 개를 빼면 0.2가 나오고, 이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서 0 값이 더 크기 때문에 0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지금 보시면 로스가 최종적으로 계산된 게 이 0과 4번째 샘플, 그리고 세 번째 이 2와 6번째 샘플 두 개에 대해서만 로스가 계산되었죠. 로스가 계산된 경우와 계산되지 않은 경우를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계산된 경우는 이 둘 예측값 간의 차이와 실제 값 간의 차이가 이 우위가 다른 경우입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는 i번째가 j번째보다 작잖아요. 근데 예측값을 보면 i번째가 j번째보다 크죠. 그래서 이때 로스가 들어간 겁니다. 우위를 명확하게 실제 우위에 맞게끔 잘 예측이 되고, 그런 경우에만 로스가 그냥 흐르지 않게 되고, 로스가 우위가 좀 다르게 예측된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로스를 주게 됩니다. 여기 이 값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인하는 마진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로스 프레딕션 로스를 기존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함께 적용한 것이 이 러닝 로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레인 셋, 레이블 데이터 셋을 학습할 때 이 로스 프레딕션 로스를 같이 학습을 해가지고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이 샘플을 넣게 되면 로스 프레딕션 모듈로부터 로스를 예측하는 예측값을 내뱉을 수가 있죠. 그럼 그 내뱉어진 로스 값을 가지고 언설테인티라고 가정해서 로스가 큰 값부터 사전에 정의한 쿼리 수만큼 뽑아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러닝 로스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쿼리 그 오픈셋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셋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이 액티브 러닝은 어떤 식으로 이 실험을 가정을 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언레이블 데이터가 레이블 데이터와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저희가 레이블 데이터셋으로부터 이 예시인 것처럼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언레이블 데이터에도 모두 개와 고양이만 포함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액티브 러닝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때 이런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을 보통 인디스트리뷰션, 인도메인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IN이라고 약자로 많이 부르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언레이블 데이터에 항상 저희가 원하는 도메인의 정보만 있다라고 가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원하는 인도메인이 아닌 아웃 오브 도메인을 이제 OOD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양이와 개가 아닌 deer, car, airplane 이런 클래스들이 또 포함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레이블 데이터에 OOD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같이 가정을 하고 이 액티브 러닝을 수행하는 것이 오픈셋 액티브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타커리넷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오픈셋에 대해서 다룰 때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를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이 첫 번째로는 퓨리티입니다. 퓨리티는 말 그대로 순수함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도메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퓨리티가 높을수록
인도메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인포머티브니스가 있습니다. 인포머티브니스는 모델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조금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좀 레어한 이미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도메인이긴 하지만 조금 어려운 데이터, 자주 등장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 왼쪽 위의 케이스는 퓨리티는 굉장히 높은데 인포머티브니스는 좀 낮은 케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강아지와 고양이의 이미지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른쪽을 보시면 퓨리티도 높은데 인포머티브니스도 높은 케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강아지가 아니라 좀 약간은 많은 종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보다 소수의 종에 해당되는 강아지들 또는 고양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왼쪽 아래는 퓨리티는 굉장히 낮고 인포머티브니스도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시면은 완전히 강아지와 고양이가 아닌, 누가 봐도 강아지가 고양이가 아닌 경우를 인포머티브니스도 굉장히 낮고 퓨리티도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래는 얼핏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런 늑대나 호랑이를 가지고 뭐 고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포머티브니스는 좀 높지만 결국에 퓨리티는 좀 낮은, 뭐 여기 있는 그 차오차오 같은 경우는 강아지인데 조금 강아지, 일반적인 강아지보다 등치도 크고 그래서 퓨리티가 좀 낮다라고 잘못 판단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순수함을 높이면서 퓨리티가 이제 높으면서 인포머티브가 높은 이런 데이터들을 잘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오픈셋 액티브 러닝에서의 목적, 목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픈셋 액티브 러닝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선행 연구가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컨트라스티브 코딩 액티브 러닝이라는 CCAL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오픈셋 액티브 러닝을 접근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이 퓨리티와 인포머티브니스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이제 표기를 해보자면은, 왼쪽이 이제 퓨리티를 좀 더 골라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 오른쪽이 인포머티브니스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이름과 같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가지고 각각 두 가지 컨셉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 파스티브에 대한 내용을 어그멘테이션을 줘서 앵커에 대한 파스티브로 구성을 해주고, 네거티브는 완전히 그 인도메인과 다른 네거티브 샘플을 아무거나 잡아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멘틱 피처를 뽑아주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이다 라고 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인도메인에 해당되긴 하지만 이 네거티브를 인도메인에 대한 데이터에서 로테이션을 가지고 네거티브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스팅티브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인도메인 중에서 조금 더 학습이 잘 안 되는 어려운 데이터를 판단해주기 위해서 이런 디스팅티브 피처 익스트랙션에 해당하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을 적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익스트랙션 방법을 가지고 같이 조인트 쿼리 스트레치를 수행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메틱한 것은 방금 좀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메인과 OOD를 잘 구분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 시메틱 피처를 먼저 선별을 해주고, 디스팅티브 피처 같은 경우는 인도메인 내에서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을 뽑아주기 위해서 디스팅티브 스코어를 뽑기 위해 사용되고, 두 가지를 같이 조인트 쿼리 스트레치를 통해 인도메인 중에 어려운 것들을 계속 잘 선별해 줄 수 있도록 사용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논문에 레퍼런스로는 없지만 관련 내용으로 비슷하게 뭐 작년과 올해 이런 하이 버짓일 때와 로우 버짓일 때 어떤 샘플이 중요한지
대한 관련 내용이 있어서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은 레이블드 데이터셋의 크기를 보통 여기서는 또 버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버짓이 작을 때는 이지 샘플이 좀 더 필요하고, 클 때는, 많을 때는 레어 샘플, 일반적이지 않은 샘플이, 이그샘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으로 보인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 X축에 대한 이 검은색 실선이 무작위로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샘플을 뽑아서 이 액티브 러닝 방식처럼 사이클을 돌리며 학습한 결과 베이스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주황색과 파란색은 각각, 파란색에 해당하는 경우는 쉬운 이그샘플만 계속 모아서 학습하는 경우, 그리고 주황색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이그샘플만 계속 모아서 학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로우 버짓일 때는 데이터셋이 말 그대로 레이블이 굉장히 적은 상황을 말합니다. 레이블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는 어려운 데이터셋을 줘봤자 쉬운 것도 잘 못 맞추는 상황에서 어려운 것도 잘 못 맞추게 되어서 성능이 좀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랜덤으로 무작위로 뽑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랜덤보다 낮게 나오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 가게 되면은 점점 랜덤보다 더 잘 맞추게 됩니다. 반대로 쉬운 이그샘플만 사용하는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잘 맞추게 되죠. 쉬운 걸 계속 주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지점에 도달하면 랜덤 무작위로 뽑는 것보다 성능이 좀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좀 비유를 해보자면은, 만약에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한테 고등학교 2, 3학년 문제를 계속 주는 방식이 이 atypical active learning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문제를 계속 주는 케이스가 typical active learning, 파란 색깔 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를 계속 주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배경에 대한 이 기본 기초가 잘 쌓여서 잘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 계속 그것만 주게 되다 보면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쉬운 건 잘 푸는데 어려운 거는 이제 못 풀어서 조금 더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어려운 데이터셋만, 그 어려운 문제만 계속 알려주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당연히 몰라요.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는 기초적인 지식도 같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오면은 그래도 문제를 잘 맞추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비유를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린 이유가 이 장표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위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 액티브 러닝 결과를 비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선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러닝 로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러닝 로스는 무조건 언설테인티가 높은 애를 기준으로 뽑게 되죠. 그래서 하이 인포머티브 포커스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CCAL 주황색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퓨리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메인에 해당하는 걸 좀 더 잘 뽑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이 퓨리티 포커스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색깔에서는 여기서 제안하는 메타코리넷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메타코리넷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후에 따로 말씀드리고, 이 두 가지 하이 인포머티브니스와 하이 퓨리티 두 가지 관점에서 각각 집중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리려면, 이 라운드가 방금 전 처음에 말씀드린 이 액티브 러닝에서 사이클을 반복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학습에 사용되는 레이블 데이터셋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때의 각각에 대한 테스트 어큐러시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 점선이 이렇게 쭉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왼쪽에 오픈셋 노이즈가 10% 있을 때, 그러니까 OOD가 10% 정도 포함되어 있을 때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여섯 번째 라운드 때를 기준으로 이 두 개의 각 방법론들이 서로 성능이 교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이 인포머티브니스에 대한 러닝 로스가 처음에는 이 CCL보다 성능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여섯 번째 라운드를 지나가면서 성능이 점점 좋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도 이제 30%에 해당하는 OOD가 이제 오픈셋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
케이스를 보면은 라운드가 조금 더 더 뒤로 밀리긴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가 9번째 라운드를 기준으로 역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전 맥락과 좀 관련지어서 알 수 있는 점은 하이 인포머티브니스는 언설테인티가 높은 것만 뽑기 때문에 어려운 것만 맨 처음부터 계속 수집하게 되죠. 그리고 CCL 같은 경우는 퓨리티 스코어를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쉬운 이그샘플들, 누가 봐도 OOD가 아닌 인도메인에 해당하는 것들을 계속 뽑게 됩니다. 그래서 쉬운 것을 맨 처음에 뽑아주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문제를 잘 맞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느 지점에 가면은 계속 쉬운 것만 뽑게 되고 어려운 거는 잘 못 가져오기 때문에 이 러닝 로스가 조금 더 이때는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메타쿼리넷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메타쿼리넷은 아까 전 이제 봤던 내용처럼 퓨리티에만 거의 치중되어서 집중을 하거나 인포머티브니스에만 치중되어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어느 그 순간에 그 트랜지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트레이드오프를 잘 반영해서 효과를 잘 이제 극대화시킬 수만 있다면 어떤 라운드든 간에 계속 높은 성능을 일반화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선 퓨리티와 인포머티브니스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스코어를 뽑아주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메타쿼리넷이라는 것을 앞서 뽑은 퓨리티와 인포머티브니스 스코어를 가지고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퓨리티는 OOD 디텍터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뽑아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out of distribution을 탐지하는 OOD 태스크가 따로 있는데, 그런 이제 분야에서 제한된 OOD 디텍터를 가지고 하나의 이그샘플에 대해서 OOD 스코어, 하나의 스칼라 값을 뽑아낼 수 있는 OOD 디텍터를 적용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포머티브니스 같은 경우는 러닝 로스와 같이 쿼리 스트레치를 사용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언설테인티 기반의 쿼리 스트레치 방법들도 하나의 이그샘플에 대한 언설테인티를 표시해주기, 스칼라 값으로 표시해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포머티브니스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스칼라 값을 나타내기 위해 쿼리 스트레치를 적용해주게 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또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초록색일수록 하이 퓨리티 한 것이고, 여기서도 초록색일수록 하이 인포머티브니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빨간색인 경우고요. 그래서 이때 또 바로 OOD 디텍터를 통해 나오는 스코어와 인포머티브니스에서 나온 스코어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화를 좀 해줍니다. 그래서 우선은 퓨리티 스코어에 대해서 보자면 이때 OOD 스코어에 음수값을 취해줘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OOD 스코어는 OOD가 스코어가 클수록 얘는 OOD다, out of distribution에 대한 example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높을수록 퓨리티가 높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퓨리티가 높다라는 것을 반영해주기 위해서 OOD 스코어에 음수값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붙여준 값에 이제 노멀라이즈를 적용해주고 익스포넨셜 펑션을 이제 매핑을 해주게 되면은 이 값이 클수록 이 지수적으로 증가하게끔, 퓨리티 스코어가 증가하게끔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 인포머티브니스 스코어는 뭐 일반적으로 쿼리 스트레치에 대한 아웃풋 자체가 언설테인티가 이 인포머티브니스에 대한 값이 클수록 언설테인티가 크다라는 것과 동일한 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수를 따로 취해주지는 않고 노멀라이즈와 익스포넨셜 펑션만 적용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값이 지수적으로 증가하게끔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전 이제 보여드렸었던 요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퓨리티 스코어가 높게 나오겠죠. 누가 봐도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쿼리 스트레치 자체는 사실 그 쉬운 데이터라서 언설테인티가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하이 퓨리티와
low informativeness 이렇게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말 사진인데요. 말 사진을 넣으면 누가 봐도 얘는 강아지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 informativeness도 굉장히 낮게 나와서 왼쪽 아래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오차오 같은 경우는 OOD를 통해서 보면은 얘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어요. 곰인가? 뭐 제가 보기엔 사실 강아지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델 입장에서는 쉬운 이그샘플만 있을 때 강아지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퓨리티는 좀 낮겠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허리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얘는 그래도 완전 말은 아닌데, 말이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동물은 아니고 약간 강아지 같기도 한데 좀 그래서 이걸 넣어주면은 좀 레어한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이 인포머티브니스인데 약간 퓨리티는 좀 낮은, 이런 식으로 잘못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푸들이죠. 푸들인 것 같은데, 이때도 보시면은 퓨리티는 확실히 높은데 인포머티브니스 자체도 얘는 그 일반적인 강아지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레어한 이미지로 판단되어 오른쪽에 해당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샘플들에 대해서 이 두 퓨리티와 인포머티브니스를 선택적으로, 이제 선택적이 아니죠, 스코어를 뽑아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뽑아졌을 때 우선은 이 두 가지 스코어를 가지고 메타쿼리넷을 가지고 쿼리를 뽑아주게 되는데, 첫 번째 라운드 때는 이 메타쿼리넷을 가지고 바로 뽑아주진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메타쿼리넷에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때 셀프 밸리데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진 쿼리를 가지고 이 쿼리를 통해서 메타 쿼리넷을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둘 간에 이제 밸런싱한 그 최적의 조합을 맞춰주기 위해서 메타 쿼리넷을 학습해주게 되고, 사용되는 개념이 마스크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랑 랭킹 로스, 아까 전에 러닝 로스 할 때 말씀드렸죠. 그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마스크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경우는 인도메인에 대한 인포머티브니스만을 반영해주기 위해서 마스킹을 해주는 거예요. 랭킹 로스는 그냥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랭킹 순위를 가지고 해주는 건데, 이때 방금 전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마스크드 크로스 엔트로피가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랭킹 로스를 로스 프레딕션 로스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는데, 이때 스카이라인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있어요. 스카이라인 컨스트레인트는 뭐 여기서의 제약 조건과 같은 것인데, i번째가 j번째보다 퓨리티와 인포머티브니스 두 가지가 모두 다 높으면 메타코리넷에 대한 아웃풋도 i번째가 j번째보다 커야 된다, 이런 제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좀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서처럼 메타쿼리넷에 사용되는 그 웨이트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게끔 이제
제약을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렐로나 시그모이드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가지고 이 제약 조건을 만족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메타코리넷에 대한 인풋으로는 앞서 뽑았었던 이 퓨리티 스코어와 인포머티브니스 스코어 두 가지를 사용해주게 돼서 두 가지를 보통 Z라고 이렇게 노테이션을 몇 붙여 놓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파이라는 아웃풋을 내뱉게 됩니다. 여기 이게 이제 이 두 가지가 I번째와 J번째에 대한 메타코리넷에 대한 아웃풋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은 아까 전 랭킹 로스와 동일하죠. 여기 이 사인이 좀 다르긴 한데 거기서는 이제 인디케이터 펑션이었고 여기 또 마스크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I번째와 J번째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예시를 통해서 또 제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보시면은 총 이제 12개의 샘플에 대해서 배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을 이제 페어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0번째와 6번째가 이렇게 페어로 묶여 있고 5번째와 11번째 이렇게 페어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마스크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보시면은 이제 LX가 인도메인에 대한 여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인 경우는 인도메인인 거고 0인 경우는 OOD인 거죠. 그래서 빨간 색깔 0으로 표시된 이유가 OOD이기 때문에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0으로 이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메타코리넷의 아웃풋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하나씩 또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I번째와 J번째에 대한 마스크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사인이기 때문에 지금 I가 J번째보다 큰 경우에는 1, 같은 경우에는 0,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2, 0이기 때문에 이 사인은 1이 나오죠. 근데 음수가 붙어 있어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타코리넷의 아웃풋을 보시면 I번째와 J번째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0.9가 나옵니다. 이 둘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0.9인데 0보다 작기 때문에 맥스 값으로 0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계속 쭉 거쳐 나가는 거예요. 거쳐 나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로스들이 하나씩 쭉쭉 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그럼 도대체 어떤 케이스에 로스가 이제 선택이 되는 건가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OOD와 인도메인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이 메타코리넷 아웃풋 순서가 반대인 경우, 그리고 인도메인 데이터에 대한 마스크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메타코리넷 아웃풋 순서가 반대인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 이 두 번째와 8번째 샘플 간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은 I번째에 대한 샘플은 OOD고 J번째에 대한 샘플은 인도메인입니다. 그랬을 때 마스크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J번째가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인데 음수가 붙어서 1이 나오죠. 그리고 메타코리넷에 대한 아웃풋을 보면은 I번째가 J번째보다 크고 그 차이를 계산하면 0.4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은 I번째는 OOD인데 메타코리넷 아웃풋이 J번째 인도메인 데이터보다 더 크게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메타코리넷의 아웃풋이 J가 더 크게 나와야 돼요. 왜냐? J가 인도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OOD보다 작게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세 번째와 9번째 이그샘플을 보시면 I번째가 인도메인인데 OOD인 J번째보다 메타코리넷 아웃풋이 더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페널티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둘 다 인도메인인데 I번째가 J번째보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더 크지만 메타코리넷 아웃풋은 더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랭킹 로스라는 내용의 목적에 맞춰서 이 로스 페널티를 부여하고 추가적으로 OOD보다 인도메인에 대한 인포머티브니스에 좀 더 집중되도록 모델을 학습시키겠다
이런 식의 이제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OOD인 경우는 이제 메타코리넷이 무조건 작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도메인보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메타코리넷의 아웃풋을 기준으로 쿼리를 선택하게 될 텐데, 인도메인에 대해서만 계속 높게 이 메타코리넷 아웃풋을 주도로 학습을 시키니까 위쪽에는 인도메인에 대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순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라운드 돌 때와 그 다음부터 돌 때 쿼리를 뽑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은 레이블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 세트를 학습을 해주겠죠. 학습된 모델은 메타코리넷이 아닙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학습되는 모델은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딥러닝 모델, 여기선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레지넌트 모델, 뭐 이런 뭐 등등의 다양한 분류 태스크를 위해 사용되는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메타코리넷은 단순히 이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쿼리를 뽑기 위한 용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모델을 학습시킨 뒤에 처음에는 이 퓨리티 스코어와 인포머티브니스 스코어가 뽑혔으면 메타코리넷을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라운드 때는 이 두 개를 더해서 뽑아주게 됩니다. 더해서 더한 값 중에 이 상위 개수 사전에 정의한 쿼리 수만큼 뽑아주게 됩니다. 뽑힌 이 쿼리를 가지고 여기 뽑혀 있는 쿼리에는 인도메인과 OOD가 둘 다 포함되어 있죠. SQL은 이걸 가지고 메타코리넷을 학습을 시켜줍니다. 이때 메타코리넷은 초기화를 한 상태이고,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레이블 데이터에 추가할 때는 OOD를 빼고 인도메인 데이터만 추가를 해줘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점이, 이 뽑힌 이 쿼리에서 인도메인이 계속 적을수록 적은 수의 레이블 데이터만 계속 쌓여 나가는 겁니다. 레이블 데이터 중에서 인도메인인 게 좀 더 많을수록 좋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두 번째 라운드로 가면은 이때 학습된 메타코리넷을 가지고 이전 라운드에서 학습됐죠.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X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퓨리티와 인포머티브니스 스코어를 두 가지를 같이 더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피처가 두 개다라고 생각하고 두 개의 피처를 입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줬을 때 이 메타코리넷에 대한 아웃풋 스코어를 가지고 스코어가 높은 순위를 기준으로 사전에 정의한 쿼리만큼 뽑아주게 됩니다. 그럼 뽑힌 일을 가지고 다시 메타코리넷을 학습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전에 학습된 웨이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화해서 다시 학습을 해줘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험에서는 모델 트레이닝에 대한 이제 뭐 컨피규레이션들이 쭉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OD 디텍터 같은 경우는 React라는 것과 이제 CSI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세미나에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React 같은 경우는 여기 저희 연구실에 박경찬이라는 석박 통합 과정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의 세미나를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액티브 러닝 방식으로는 이제 뭐 리스트 컨피던스, 러닝 로스, 코어 셋, 그리고 배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4가지죠. 4가지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페이퍼 리뷰 내용도 있고, 저희 연구실에 이제 임훈 석박 통합 과정이 했던 배지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오픈셋 액티브 러닝 같은 경우는 이 CCL에 대해서 제가 또 페이퍼 리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 자료는 설명 자료에 링크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 구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스플릿 데이터셋이라는 구조로 먼저 데이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스플릿 데이터셋은 클래스 내에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이파텐에는 총 10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는데 4개는 인도메인 클래스, 나머지 6개는 out of distribution이다 라고 가정하고 OOD 클래스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사이파백 같은 경우는 40개를 인도메인,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50개를 인도메인, 나머지는 다 OOD 이렇게 가정을 해줍니다.
이런 스플릿 데이터, 이런 이제 클래스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을 이제 스플릿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사실 크로스 데이터 셋이라는 구조로도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시간상 내용으로는 스플릿 데이터 셋에 대해서만 다뤘고요. 혹시나 또 좀 크로스 데이터 셋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논문을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로스 데이터 셋 같은 경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이파 10 자체를 인도메인이라 두고 그 외에 다른 데이터셋, 뭐 사이파 100을 OOD 데이터셋이다 라고 아예 그냥 데이터셋 간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블링 이제 버짓 그 커리 수는 이제 스몰 b라는 노테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사이파 10과 100에서는 500개, 이미지넷에서는 1000개, 그리고 오픈셋 노이즈 이 R이라는 노테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10%, 20%, 40%, 6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가 OOD가 이 오픈셋에 포함되어 있는 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나눴는지 예시를 또 살펴봤는데, 우선은 이제 사이판 10 데이터셋은 5만 개가 있죠. 그래서 2만 개가 지금 인도메인입니다. 왜냐면 클래스 4개를 했기 때문에 클래스별로 5천 개씩 있는 데이터셋인데 4개의 클래스를 인도메인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총 2만 개의 데이터가 있고, 빨간색인 이제 OOD는 3만 개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초기 학습 데이터를 위한 레이블링을 했을 때도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음을 가정을 해줘요. 이게 좀 특이했는데 현실적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레이블링 버짓 그 쿼리 수를 500개로 잡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 지금 제가 가정한 것이 노이즈가 10%라고 했을 때 이 500개 중에 10%도 OOD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는 수식이 이제 레이블링 데이터셋은 이제 이 쿼리 수 곱하기 1 마이너스 노이즈가 10%면 이제 0.9가 곱해지겠죠. 그리고 언레이블 데이터셋은 그 나머지 인도메인과 OOD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 라지 U라는 노테이션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레이블 데이터셋을 어떻게 표현해 놓냐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 U 중에서 1-R은 인도메인인 거고 U 중에서 R만큼은 OOD인 건데, 이 각각의 계산식이 이 인도메인에서 버진만큼 뺀 게 이제 언레이블로 가정하는 인도메인 데이터셋이고, OOD는 인도메인 수에서 1-R분의 1 곱한 거에다가 버짓 개수를 빼고 여기 노이즈 개수를 곱한 것이 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10%라고 가정하고 살펴보게 되면은, 이때 500개를 뽑았을 때 10%가 OOD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레이블 데이터셋은 450개인 거죠. 그리고 이 450개를 뺀 나머지가 지금 인도메인에 해당하는 언레이블 데이터셋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OOD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2222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 10% 50개를 선택한 뒤에 얘를 빼줘요. 왜냐면 50개는 여기서 선택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제 포함을 해주게 되면 이 2172개가 21,722개의 10%에 해당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오픈셋 노이즈를 가정을 해서 실험 설계를 해줬습니다. 쭉 10%, 20%, 30%, 40%. 뭐 여기서는 이제 40%, 60%이긴 한데, 하나씩 예시를 들자면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에 대해서 앞선 실험 구성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행이 사이파 10에 대한 결과고요. 두 번째가 사이파 100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방법론들을 좀 큰 카테고리로 묶어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해당하는 검은 색깔 이 세모 마커가 랜덤입니다. 랜덤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쿼리를 뽑을 때 사전에 정의한 개수만큼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뽑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무작위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랜덤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네 가지 배지까지가 기존에
이제 하이 인포머티브니스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스탠다드 액티브 러닝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세 가지가 오픈셋으로 이제 실험을 한 액티브 러닝 방법론들인데, 이 CCAL과 Similar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제안하는 메타쿼리넷보다는 조금 더 하이 퓨리티에 포커스된 방법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왼쪽부터 이제 노이즈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 노란색과 주황 색깔, 이 노란 색깔이 눈에 잘 띄니까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픈셋 액티브 러닝 성능이 10% 노이즈일 때는 낮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노이즈가 많을수록 높아지죠. 근데 하지만 얘네도 결국에는 나중에 그 아까 전 제가 이제 그 러닝 로스와 CCAL 두 가지의 그 트랜지션 구간이 생기는 걸 보여드렸었잖아요. 노이즈가 비율이 클수록 좀 더 트랜지션 포인트 그 지점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나중으로 갈수록 결국에는 데이터가 많이 모일수록 이 스탠다드 액티브 러닝 방식이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왠지 예상하기로는. 하지만 이 메타쿼리넷 자체는 모든 케이스에서 다 잘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노이즈가 많을수록 이 효과가 더 커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이파 10 뿐만 아니라 100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메타쿼리넷은 어느 두 개 그 퓨리티와 인포머티브니스 두 가지만 집중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잘 맞추기 위해서 이제 랭킹 로스라는 걸 같이 적용을 하고 메타쿼리넷이라는 것을 학습을 해서 이제 트레이드오프를 잘 반영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 액티브 러닝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라운드가 지금 3, 5, 7, 9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때에 따라서 퓨리티 스코어와 인포머티브니스 스코어의 이 슬로프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 뽑힌 애들입니다. 그때 이 슬로프가 메타쿼리넷이 이 두 가지 피처를 통해서 학습이 됐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한 이제 코에피션트를 또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슬로프를 그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슬로프가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점점 가파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인포머티브니스 쪽으로 이제 가파라지는데, 아까 전에 학습 초반에는 아무래도 좀 더 쉬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퓨리티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같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러닝 로스의 결과처럼 라운드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퓨리티보다는 하이 인포머티브니스에 대한 것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울기가 점점 하이 인포머티브니스 쪽에 데이터가 많이 수집되도록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메타쿼리넷을 통해서 잘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노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비교한 것인데요. 노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마지막 라운드의 그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커질수록 좀 더 이 퓨리티 쪽에 집중되도록 이런 식으로 잘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이즈 10%일 때와 60%일 때의 사이파 10 결과, 그리고 여기서의 오른쪽 그 피규어에서 Y축이 배치 내에 포함된 인도메인 데이터에 대한 비율입니다. 보시면은 로우 노이즈인 상황에서는 퓨리티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가 않다라는 내용이에요. 로우 노이즈 때는 말 그대로 OOD가 적게 포함된 상황인 거죠. 그때는 퓨리티보다는 인포머티브니스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고, 반대로 하이 노이즈일 때는 퓨리티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 그림인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오픈셋 방법에 해당하는 CCAL이나 이 시밀러 스코어가
리스트 컨피던스 방법, 이것이 이제 하이 인포머티브니스에 해당하는 스탠다드 액티브 러닝 방법론인데, 이거보다 성능이 더 안 좋죠. 근데 하지만 노이즈가 커지면 이 CCA나 시밀러가 컨피던스보다 좋죠. 뭐 메타 쿼리넷은 둘 다 모든 경우에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쿼리 내에 포함된 인도메인 데이터셋을 보았을 때는 이 리스트 컨피던스 같은 경우에 가면 갈수록 이 뽑히는 데이터 수가 인도메인에 해당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OOD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하이 인포머티브니스로 표현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모델 입장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OOD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 뽑힌 쿼리 수 내에 인도메인의 케이스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CCAL이나 시밀러 같은 경우는 퓨리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쉬운 데이터 셋이고 이 인도메인에 해당되는 것을 많이 포함해서 계속 이 쿼리 수 내 인도메인 데이터셋 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노이즈가 큰 상황에서는 이 시밀러나 CCAL이나 조금 이게 나머지 리스트 컨피던스에 비해서는 더 많은 비율을 내포하고 있어요. 인도메인 데이터셋 수를. 그러나 이 리스트 컨피던스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죠. 뽑기는 엄청 많이 뽑았는데 거의 없는 거예요. 인도메인에 대한 데이터셋이. 근데 이 메타쿼리넷은 두 가지 케이스에서 모두 이 경우를 잘 반영하고 있다. 쉬운 거를 잘 뽑고 그 다음에 인포머티브니스가 조금 더 높은 쪽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카이라인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스카이라인 컨스트레인트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 컨스트레인트가 없이 메타쿼리넷을 학습하게 되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이제 그거를 결과를 보여준 건데 10%일 때부터 60%일 때까지 결과를 보시면 성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스카이라인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성능이 하락하는 이유로는 적은 수의 셀프 밸리데이션 셋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적은 수는 이제 저희가 메타쿼리넷을 학습할 때 사전에 정의한 쿼리 수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수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뭐 500개, 1000개 뭐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한 적은 수로 인해서 이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덜 퓨어하고 그리고 덜 인포머티브한 샘플에 대해서도 높은 스코어를 가질 수 있게 잘 오버핏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레이블링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도 이 여러 가지 또 어블레이션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되게 인상 깊었던 실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이 오픈셋 액티브 러닝은 OOD의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링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것을 또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탠다드 액티브 러닝에서 정의하는 쿼리 수, 여기서는 스몰 b라고 노테이션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오픈셋 액티브 러닝에서는 레이블링 코스트로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쿼리 수를 500개라고 지정했을 때 이 500이라는 값이 어노테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트에 대한 수식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인도메인인 경우에는 이제 코스트만큼 곱해주고 OOD인 경우에는 OOD 코스트만큼 곱해줘서 이 쿼리 수만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앞선 실험들은 모두 OOD에 대한 코스트를 1로 잡은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레이블링 코스트가 4만큼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인도메인으로는 코스트가 1만큼 늘고 OOD로도 코스트가 1만큼 든다고 했을 때 각각 2장씩 이렇게 레이블링을 해주게 되면은 모든 코스트를 다 쓰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OOD에 대한 코스트가 0.5다라고 했을 때
OOD인 경우에 두 개를 해도 코인이 한 개밖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인도메인에 내가 투자할 수가 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성능이 좀 더 올라갔죠? 근데 반면에 OOD에 대한 코스트가 2라고 한다면 두 장만 잘못 선택되어도 모든 어노테이션 코스트 비용을 다 써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인도메인에 대한 수집할 수 있는 코스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겠죠. 4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쿼리 수 자체를 단순히 수가 아니라 비용 문제로 또 생각을 해보게 될 수가 있구나 라는 점에서 좀 인상 깊었고, 결국에 뭐 OOD 자체도 사람들의 굉장히 어려운 OOD가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어노테이션이 좀 특정 스페시픽한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한 어노테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또 비용이 또 그만큼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실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인도메인이랑 OOD가 혼재되어 있는 오픈셋을 위해서 액티브 러닝 방법론으로 이제 메타 쿼리넷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서 메타 쿼리넷을 통해 오픈셋으로부터 퓨리티와 인포머티브니스의 트레이드오프를 조절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아직까지는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셋에서 스탠다드 액티브 러닝 결과를 낸 것보다 노이즈가 있는 오픈셋의 액티브 러닝의 성능이 아직은 떨어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결론 얘기하자면 이제 오픈셋의 노이즈를 완벽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오픈셋 노이즈를 완벽히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완전히 인도메인 그 쿼리를 뽑은 수 내에서 모든 데이터가 다 인도메인이면서 하이 인포머티브니스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오픈셋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최적화된 오픈셋의 해결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좀 있겠죠. 뭐 또 저희 개인적인 약간 사견으로는 OOD 디텍터를 이제 추가해서 퓨리티 스코어를 반영한다라는 것과 메타 쿼리넷을 통해서 랭킹 로스로 학습 방식을 선택한 것이 조합을 잘 적절하게 구성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오픈셋 액티브 러닝을 위한 실험 데이터가 현실에서의 가정을 잘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잘 설계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이 논문을 통해서 개인적인 연구 방향도 조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게 된 것 같고요.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제 세미나 영상을 좀 길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셨을 때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